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제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의 제목은 후생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미시경제학 마지막 부분에 그 개인적인 소비자나 생산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잘 사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분을 웰페어 에코노믹스, 후생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교과서나 다른 것들을 좀 더 보시고 또 제 수업 시간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회 후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소셜 웰페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생이란 표현이 그 한국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말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두톨 후 날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 또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좋게 하는 일을 후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welfare 이렇게 하는데, welfare의 뜻은 사실은 좀 더 의미는 well-being 또는 이런 거에 가깝죠. well-being, 그러니까 개인의 안녕과 행복 또는 복지, 후생 이런 것들을 welfare,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걸 social welfare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걸 하나 더 살펴보면 What is social welfare? 듀얼 미닝이 있다. 두 가지의 중복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국가의 시티즌의 잘 사는 정도,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private and public 프로그램을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사회 후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well-being 이라고 하는 것이 후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 후생,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잘 사는 정도를 소셜 웰페어라고 하고요. 그럼 사회 전체가 잘 산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이쪽 사회 후생 경제학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생산자 이론에서는 효율성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잘 사는 정도에는 인간들이 잘 사는 게 돈만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서로 공평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후생의 평가 기준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equity라고 하는 공평성, freedom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그 국가가 아버지처럼 나서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개인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깊이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후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할 때는 제일 먼저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회가 공평한 사회인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효율성 부분,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효율성 부분 살펴보고요. 다음번 두 번째 강의 때 그 공평성과 다른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효율성의 개념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행정학 사전에 기본적으로 효율성은 이 인풋, 아웃풋, 투입 대비 산출의 비용입니다.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효율적인 행동은 인사라는 말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인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것이죠. 이것이 좁은 의미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효과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좁은 의미의 효율성을 능률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효과성까지 포함하게 하면 넓은 의미의 효율성, 그러니까 능률성, 인풋, 아웃풋,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데 일단은 최대 효과를 내는, 즉 목표를 달성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효율성의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효율성은 찾아보면 The good use of time and energy in a way that does not waste any. 어떤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나 시간이나 돈이나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을 efficiency,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다루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에 다른 의미거든요.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잘 이루어졌느냐 또는 잘못 이루어졌느냐 평가하는 기준이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 개념의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반대로 비효율적인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효율성의 기초에서 볼 때 개선된 것은 무엇을 의미해? 개선된 것의 반대는 개악이죠. 잘못된 것, 잘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파레토 효율 또는 파레토 최적이란 파레토 efficiency, optimum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좋아지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는 상황, 그렇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는 나의 행복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황, 그 상태를 파레토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걸 찾아보면은 economic state where resources are allocated in the most,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이 굿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양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까만 굵은 선 안쪽인데, 이 안쪽에 D라는 점도 있고 이 경계선에 A, B, C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 D라는 점보다는 A, B, C가 효율적인 점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점들을 파레토 efficiency라고 부르고, 이 안에 있는 거는 efficiency의 반대말 inefficiency, 파레토 inefficiency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D라는 inefficient, 비효율적인 점에서 A로 B로 이 효율적인 효용 가능 경계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적게 가지던 상태에서 둘 다 많이 갖게 되는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 파레토 개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런 공부할 때 영어 수학 극대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1시간 1시간 나눠서 푼 적 있잖아요. 그때 정답이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계에서 생각할 때. 반면에 지금 내가 수학 5시간, 영어 5시간, 10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수학 6시간, 영어 6시간으로 바꾼다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상태보다 더 좋아질 수 없으니까 이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잘 살게 된다,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타이피스트의 예도 살펴보듯이 서로가 교환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상태죠. 각자가 보다 더 잘하는 것, 상대적으로 보다 더 잘하는 것을 전문화해서 서로 바꿔 먹으면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교환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될 것이죠. 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즉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고 그랬을 때 이러한 변화가 파레토 개선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자유무역이 늘어나게 되면
유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만들어내는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게 개선이냐, 개악이냐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상의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만약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농민들이 손해본 것을 보상해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보상 이후에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다, 파레토 옵티멈,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 즉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시장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뭐라고 앞에서 배웠냐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상태, 그러나 시장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시장 실패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의 분배는 수요자와 공급, 수요와 공급 사이에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에서 생산량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생산자는 요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소비자도 이만큼의 누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토탈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를 누리는, 이렇게 모두가 교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것을 마켓, 시장이 고장났다, 자동차가 가다가 섰다는 거죠. 마켓 failure, a situation which the allocation of good and service is not efficient,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한번 다 살펴봤죠.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 비대칭성, 소득 불평등.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공공재, 외부 효과 이렇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경제론이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각 특성들을 살펴보면, 시장 실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공공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공공재의 개념은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세미얼슨을 비롯한 많은 학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공공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라이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경합성과 excludability, 배제성으로, 이 펜이 여기 하나 있으면 이 펜은 내가 지금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라이벌이라고, 경합성,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경합성입니다. 반면에 우산이 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와이파이가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쓰고 있다고 다른 사람 손해 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펜을 쓰고 있어 다른 사람 쓸 수 없지만, 우산이 크면 내가 비를 피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그럼 한 사람 더 와서 쓴다 하더라도 나의 편익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경합적 소비다. 이 펜은 경합적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우산, 이 전파, 이런 것들은 경합적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합성, 비경합성 기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배제성, 배제 가능성, 배제 불가능성. 이 펜은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건 내 거예요. 다른 사람 쓰지 마. 이거 내 거니까. 이게 뭐예요?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배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배제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뒤에도 나오면 등대에 불빛이 반짝반짝반짝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불빛이 반짝반짝이고 있는데, 일단 등대가 만들어지면 여러 배들이 다 그 불빛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쓰지 마, 이렇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들을, 서비스들을 구분하게 되면 이것처럼 그 경합성이
있고 배제 가능한 요런 펜과 같은 이런 것들을 private good, 사적 재화로 부르고, 반면에 여기 경합성이 없고 배제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것, 국방을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국방, 대한민국 군대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 아래서 5천만 명이 함께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성도 없고 배제하기도 힘든 거죠. 대한민국 국민, 너 돈 세금 안 냈으니까 국방의 혜택을 누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을 public good,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이쪽처럼 여기 그 라이벌은 약한데 그 배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그 소위 클럽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상품들은 클럽 굿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갑니다. 반면에 라이벌은 굉장히 경합적인 소비는 일어나는데 배제 가능하기가 어려운 것, 이거는 공유제라고 합니다. 공유제에서 풀 뜯기게 했는데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뜯기면 내 거는 줄어들게 되죠. 경합적인 소비는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공유제 또는 common pool resource, CPR이라고도 부르지만 하여튼 common resource, 이건 공유제. 가장 극단적인 거는 사적 재화냐 공공재냐, 그 사이에 공유제와 클럽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공공재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등대가 하나 이렇게 높이 세워졌습니다. 반짝반짝일 때 이 등대를 사용하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손해가 커지거나 줄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Non-rival이라고 하는 것은 If somebody benefits from the good, it doesn't reduce the amount available for others. 다른 사람의 혜택을 줄여들지 않아요. 내가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죠. 내가 이용하고. 그러나 등대는 다른 사람도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쪽으로 보면은 non-excludability,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펜은 내가 지금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이름 써놓고 다른 사람 쓰지 마 하면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대가 하나 세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once provided, you can't stop anyone benefiting from the good. 하나가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 이런 특성들 때문에 야, 우리 같이 등대가 필요하니까 등대를 만들자, 돈 내라, 이렇게 하면 no pain, no gain이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딱 생각해봐, 이거는 내가 지금 꽉 참고 있으면 누군가 먼저 등대를 세우면 나는 그 다음에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임승차의 마음, 무임승차, 프리라이더라고요. 프리라이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individuals have an incentive to use good without contributing toward cost.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도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여긴 등대가 나왔지만 국방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방을 우리 같이 만들자. 우리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면 국방이 없으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또한 북한에서도 쳐들어올 수 있고, 그 식민지에 살면 굉장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돈 내자 그러면 누군가 국방을 만들면 그 다음에 자기네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비 오는데 우산, 큰 우산을 전제로 했어요. 우산 사자 그러면 사면 좋겠죠. 그러나 누군가 큰 우산을 먼저 사면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재에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재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버원 시장 실패가 공공재, 시장에서 필요하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적정량만큼, 필요한 건 과소 공급되고 필요 없는 것은 과대 공급되는 현상. 왜 이렇게 나타나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줬는데 그걸 의도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쳤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 내에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대가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 외부에 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례를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공해,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 피해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건 공짜가 없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안 치르니까 빵빵빵빵 방구를 끄고 다닌다 이거죠. 그렇죠? 쓰레기 버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해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과다 공급에 나쁜 것이 과다 공급되는 문제. 이것이 시장 실패죠. 반면에 이 좋은 곳, 이 꿀벌을 치는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 꿀통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꿀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과수원 업체는 자기는 열매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 꿀,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과수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양봉업자는 과수원 덕분에 공짜로 이익을 더 얻었잖아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꿀벌 업자, 양봉업자까지 이익을 주는 걸 생각하면 과수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 실제 시장에서 이 대가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전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소공급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것이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냈을 때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이 필요한 것보다 과대 공급되거나 과소 공급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점은 설명드렸듯이 독점이 나타나면 이 사회적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격이 형성되는 여기 이 C점이 효율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에 이만큼 생산해서 수요자, 생산자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잉여를 나눠 먹으면 되는데 이 공급자가 모노폴리, 독점자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야, 이제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이고 모노폴리 퀀터티 그래야지. 생산량을 줄이고 그 대신 가격을 올리면 모노폴리 프라이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이익을 생산자가 더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독점자는 생산량을 줄인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하죠. 그래서 전체 사회 후생이 여기 나오는 연한 연두색 삼각형만큼 사회 후생이 감소하거든요. 이것이 독점의 문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dead weight loss라고 합니다. 자중 손실 또는 사중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독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수준보다 적게 생산이 되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충실히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더 가게 되는 이런 문제, 독점의 문제를 또한 시장 실패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경제학에서 살펴보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 실패를 일으킵니다. 주로 논의되는 게 마켓 포 레몬, 이게 뭐예요? 레몬의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중고차 시장, 유스트카의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똑같은 연식의 차가 나오면 똑같은 가격에 팔린다고 하면 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 처음 나올 때의 자동차의 품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그것을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중고차의 품질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차는 깨끗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사고 하나, 무사고차가 있어요. 어떤 차는 아주 우랑탕탕한 험하게 쓰는 주인을 만나서 사고가 한 대여섯 번 났어요. 그러면 실제 중고차 시장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페인트 칠해서 나옵니다. 그럼 똑같은 가격에 팔린다고 하면 차를 깨끗이 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난 이렇게 싼 가격에 안 판다. 반면에 사고 많이 났는데 깨끗하게 포장해서 내놨더니 비싸게 팔리잖아요. 이 사람들만 시장에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중고차 시장은 이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차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결국 가격은 떨어지면서 나쁜 차들만 남게 되는 이런 것들을 중고차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그 역선택이라고 그랬고, 주인 대리인 문제도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마땅히 주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은, 에이전트는 프린시팔,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주인이 보고하지 않을 때는 주인의 입장에,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책에는 가치제의 개념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가치제라고 하는 건 아까 외부 효과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제는 메릿 굿, 그래서 메릿이라고 하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는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 이익을 위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있어요. 뭘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회에서는 범죄율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메리굿, 가치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디메리굿, 사회 전체적으로 반대 그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공해 같은 것들은 사회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대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드럭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 실패의 문제들은 결국 누군가 나서서 시장 실패를 치유해 줘야 된다는, 또는 교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로 연결되게 되죠. 이러한 효율성의 미시적 시장 실패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사회 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맨날 갈등만 있고 그러면은 부자도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불안하고 사회 후생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도 오히려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사회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도 하나의 시장 실패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나선다고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해 문제, 외부성, 독점, 가치제, 정보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충분한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은 이런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생산자 또는 보호자, 재분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plan to see라고 그랬죠. 기획자, 집행자,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가 반드시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만은 또 아니다, 이런 거죠. 정부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죠. government failure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동영상 때 5번 공평성은 무엇인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